안녕하십니까. 오밀리터리의 오동룡입니다. 전 시간에 이어서 KF-16V 버전에 대해서 개량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. 그 KF-16V 사업은 왜 시작을 하게 됐나요? 뭐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 공군의 어떤 그 상호 운영성,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청을 받게 되죠. 회의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회의만 보게 되는데 어떤 언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교류나 회의가 많습니다. 그 어떤 동맹, 연합군의 어떤 그 무장 체계,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다오,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다오 하는 게 이제 특히 그 나토 지역이나 이제 뭐 그 일본, 호주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죠. 다만 거기서 예외는 이제 이스라엘은 좀 예외입니다. 그 미국제 항공기를 어떤 미국의 자금으로 FMF 자금으로 사서 구입해서 자신들이 그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요. 미국에 또 허가를 또 해주고 그거는. 근데 다만 이제 나토나 이제 우리 한국, 일본, 호주는 공통성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. 그래서 저 먼저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F-16이라는 전투기는 현재 그 세 번째 어떤 그 크게 나눠서 세 번째 등장하는 어떤 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첫 번째는 이제 근접전 위주의 F-16 그 우리 PB가 있어요. PBU가 있고. PB가 개량하기 있고. 전에 PB가 있었고. 두 번째는 이제 미그 29를 이제 주로 상대하기 위해서 그 업그레이드 중거리 전투 능력을 이제 부여한 그 F-16 그 계열이 있었죠. 지금 나중에 등장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KF-16이고. 그게 이제 PBU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? PBU는 기존에 그 F-16 PBU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 암남 F-16 PB를 개량한 게 PBU 아니겠습니까? PBU죠. 업그레이드. 동일하게 이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KF-16이나 기존의 F-16 PBU나 크게 뭐 구분점이 뭐 없습니다. 뭐 성능이나 어떤 운영상이 있어서 그 구분점 없고 이제 세 번째. 그러면 이제 지금의 말씀 하시는 KF-16V라고 하는 미공군은 이제 F-16V라고 하죠. 뭐 대만도 그렇고 대만공군도. 이것은 이제 장기간 운영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제, 뭐 중국제도 있지만 러시아제 그 Su-27 프랭커, Su-27이나 30 그것도 개량용 어떤 그 시리즈들이 있는데. 그 수코이 시리즈인가요? 사실상에 이제 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수호의 그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존의 레이더 체계나 어떤 그 전장비 체계 가지고는 어떤 대응이 안 되고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그 19 수준에 딱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지금 그 전자장비, 전자주사시 에이사 레이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정비 운영성이나 어떤 군수상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 운영하는 조종사가 이제 공중전에 있어서 생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전자전 기능도 있고 전자전 공격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발전이 현재 우리가 다 일상화된 게 어떤 지금 그런 전자주사식의 그런 기판 그 레이더의 그런 시스템 제작 업체들의 어떤 그게 다 이제 변천이 된 거죠. 발전돼서. 그렇죠. 옛날 기계식의 그 어떤 그 레이더 그런 건 생산 이제 할 수가 없고 다 끝난 거고 그 방식은 다 끝난 거고. 그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진화처럼 스마트폰의 그 발전 그 버전의 진화처럼 옛 것은 이제 점점 이제 도태가 되고 단종되는 이제 그런 어떤 기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모여서 개량을 할 수밖에 없는 개량 사업이 다 모든 게 다 그렇고. 자, 그럼 안 편집장님. 미국이 그 F-16에 그 장착하는 그 에이사 레이더를 현재 그럼 개발을 완료해서 미 공군에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그 시작이 됐습니다. 그 최근인데 이제 뭐 올해 들어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예상외로 주방위군에 소속된 그 F-16 전투기 부대 대대를 그 시작을 해서 그 1개 대대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몇 개 대대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미 본토의 F-16 부대들이 전부 다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다는 거고. 그러면 이제 해외 주둔 뭐 독일 스팡달렘인가 거기도 있고 뭐 이태리 에비아노 기지도 있고 우리 한국의 오산군산 그다음에 일본의 미즈아들. 그럼 해외 주둔 F-16 부대를 이제 어떻게 먼저 순서를 어딜 먼저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교체를 할 건지가 좀 관심사죠. 그 관심사죠. 근데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오산과 군산의 그 F-16 주한미군 F-16이 그 성능 개량되지 않은 기체로서 상당히 오래 여기서 지금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
그러면은 일본의 미자와 기지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그건 좀 개량된 거예요. 예.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는 좀 개량된 후기형이죠. 미 5공군 소속이죠? 네,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그 오산이나 군산으로 밀어내고 네. 미자와 소속의 F-16을 이제 에이사레이다 장착한 전투기를 배치할 건지 네. 그거는 이제 추이 좀 지켜봐야 되죠. 지켜봐야죠. 근데 하여튼 미 본토의 주방위군 F-16이 이제 에이사레이다 장착한 전투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목적은 그 미 본토는 저번에 9.12 사태처럼 방공망 네. 어떤 러시아 폭격기라든지 뭐 이제 뭐 중국 폭격기도 이제 가능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테러범에 의한 뭐 네, 항공기 침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. 요격 예. 요격용으로 일단 배치를 이제 하는데 뭐 현재 F-16 전투기라는 게 아주 멀티롤 다목적 전투기 때문에 이제 해외 파병도 가능하고 그게 이제 주방위군 소속이지만은 오산에 이제 순환 배치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일단 처음에 할지 아니면 이제 여기 509이나 709의 F-16을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F-35를 이제 본격 배치하기 앞서서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다. 이제서 시작이 됐다. 한 거의 5년을 기다렸는데 그 얘기로만 돌다가 이제 가시화되고 현실화 이제 된 게 이제 그 미 본토의 주방위군 소속의 F-16이 이제 레이더를 교체하는. 그래서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. 그 동안에 좀 너무 왜 미 공군은 이거를 왜 빨리 안 할까? 해외 수출, 그러니까 뭐 대만 공군이나 한국 공군에는 이걸 하라고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해놓고서 정작 자신은 왜 개량하는 그 기체를 왜 먼저 하질 않을까? 되게 먼저 했는데, 근데 그만큼 미국이 이제 F-35에 너무 이제 올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. 모든 관심과 모든 돈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력을 F-35부터 먼저 이제 배치를 하자. 그러니까 초반부,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어떤 세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나서 F-16을 좀 그 손을 대자. 뭐 그런 순서.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서야 미 공군이 좀 이렇게 질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.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신호라는 거죠, 이런 것들이. 물론 이제 미 공군의 F-15E 스트라이커는 거의 뭐 진행 중이에요. 개량 에이사레이다 장착 교체 사업이 하고 있어요. 228대 같은 그거에 대한 대상으로 그건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미 공군의 F-12 랩터하고 F-35와 함께 해외 파견 아주 주력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F-15K처럼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손을 댔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어떤 여러 가지 전투나 여러 가지 상황 해외 파병 뭐 본토 방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F-16이 전적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여력이 좀 F-16으로 쓸 수 있는. 근데 뭐 결과적으로 시기상으로는 뭐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나 대만 공군, 우리나 미 공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거죠. 그 세력들이.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막 잡아뜨리고 딴지 걸고 사업들이 막 산으로 가고 뭐. 사실 뭐 우리 마음대로 이제 어떤 미국제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 KF-V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F-35가 들어오고 있고 그 기존의 F-4 팬텀이라든지 F-5 전투기가 이제 도태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KF-X가 2026년 정도에 전력화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이게 유지를 해 주어야 되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F-15K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전력을 지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KF-16V에 대한 어떤 공군의 기대가 상당히 좀 크겠습니다.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실제로.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큰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?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것에 대한 어떤 보도나 어떤 뭐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해당 제작사, 그 체계를 그러니까 개량을 담당한 체계업체도 일절 그 얘기가 없습니다.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보나 소식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왜 그 홍보거리인데 홍보를 안 하는 거죠? 기존의 개량 장비라는 게 외형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뭐 일반 국민들한테 내세우면은 그냥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. 뭐가 바뀌었느냐.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뭐가 바뀌었고 저게 그것이냐. 뭐 이제 그런 어떤 홍보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. 거의 뭐 개량 사업이라는 게 내부 시스템을 갈아치우고 그다음에 일부 전처라면 K1 전처라면 일부 어떤 두세 군데 이렇게 변화점이 있고 그것도 매니아 측면에서 살펴봐야만 식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 항공자에 대해 F-15J가 이제 소소하게 아주 그 상세하게 개량을 몇 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좀
들여다보기 복잡할 정도로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개량점을 어떤 식별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본에 그 항공제 가서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어봤지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죠. 외형상에서는 느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이더 체계가 바뀌고 어떤 내부 시스템 APU 동력 체계가 이제 좀 더 강화되거나 하기 때문에 뭐 열이 발산되면 이제 전투기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뭔가 밖으로 배출하고 하는 공기 뭐 흡입하고 그런 게 아주 상당히 작게 그러니까 저기 원형으로 된 게 어떤 기체의 어떤 특정 부분 유심히 한참 봐야 돼만 그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. 개량이라는 게 전투기 그러니까 최근의 전투기 개량이라는 게. 그래서 일본의 F-15J 그 개량형하고 기존 개량 안 한 거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. 식별 못해요. 오 기자님 같으면 식별 못해요. 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좋아진 거는 이제 좋아진 거죠, 그죠? 아니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무를 보시거나 업무 보실 때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예를 들면 컴퓨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. 컴퓨터의 그 능력, 컴퓨터 그렇죠. 성능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끄거나 노트북을 덮어서 들고 다닐 때 외형상으로 어떤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? 그렇죠. 내부에 그 어떤 그걸 갈아 끼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. 근데 하여튼 목적은 미국이 럭키드 마틴 주도로 노스럽 그라만 레이더를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대량 양산을 갖춰서 동맹국, 우방국에 그것을 동일하게 갖게 하고 같이 싸우자. 뭐 그런 목적으로 중간에 그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BA 시스템즈가 선정됐다가 이제 다시 갈아치우게 된 게 뭐 어떤 이유가 있었죠. 외형적인 뭐 어떤 그 금액을 올렸다. 여러 가지 허가도 안 내주고 미정부에서 방해도 좀 하고. 그것을 이제 미공군에 납품할 수 있는 지금의 그 계량급 레이더 아니면 시스템들을 이제 완성될 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죠. 아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는 돼요. 이해는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간 지연을 함으로 해서 결국 이제 바꾸게 돼서 성공했죠. 한 그게 5년이 걸렸어요.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업체 바꾸고 다시 이제 거기에 이제 서류 뭐 사인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정 절차. 그러기까지 5년 걸렸죠. 그리고 현재 그 서산 기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비창에 지금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. 개조 개량은. 얼마 사업입니까? 금액으로는 막 1조 몇 천, 1조 4천억인가. 우리가 항공기를 뭐 들여오고 뭐 수리하는데 연간 한 1조 정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크게 비싼 건 아니군요. 수리해서 쓰는 게. 아니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다음에 업체 바꾸기 이게 지금 134대에 대한 전부 다 개량 아니겠습니까? 그죠? PBU는 제외하고 PBU는 그냥 사용하다가 KF-16 134대. 134대. PBU는 사용하다가 그냥 도태시킬 예정이고 KF-16만 이제 해당되죠. 134대만. 아니 그 F-16 PBU는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습니까? 아니 어떤 운영 기령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? 도입한 연도라든지, 그다음에 수명 유지 연장하는 것도 있고 키트를 이제 사용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수명 교체 주기가 지금 왔다는 말씀이죠? 앞으로 더 사용하면. 그러니까 2030년 가면은 아마 도태 준비를 해야 되는. 근데 한국공군이 그 사정이 KFX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.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양산 배치돼서 우리가 뭐 새로운 물건 기계를 사면은 거기에 적응하고 제대로 매뉴얼을 보면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버전 살 때마다 그거 안정화될 때까지는 2026년도에 뭐 양산 시제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제대로 손에 익숙하게 공군 조종사들이나 어떤 전술상의 어떤 최초의 어떤 초도 작전 능력을 갖추려면은 제대로 된 아마 2035년 한참 후죠. 그럼 그 사이에 누가 공군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느냐? 그럼 현재 얘기하는 F-35로 할 것이냐? F-15로 할 것이냐? 아니 F-35는 특별한 비행기, 아무 때나 쓰는 비행기가 아니에요. 전략적인 비행기죠. 미국의 어떤 뭐 통제도 받고 있고 직간접적으로. 그래서 전략적인 비행기 때문에 아무 때나 뭐 그냥 심심하다가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고. 그렇지 않으면 F-15K로 F-15K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전투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띄워서 그냥 편안하게 띄우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F-15K도 개량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지만은 역시 세력 대수가 현재 기준으로 이제 한 대 추락해서 뭐 조종사분들이 이제 순직하셨지만은 59대. 그러니까 소수 세력이죠. 그렇죠. 아무 때나 막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죠. 항공기라 하면은 한 100대는 넘어야 이제 운영의 규모가 이제 100대는 돼야 되는 거죠.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게 F5입니다. KF5 그러니까 제공호 포함해서 F5. 참 어떻게 보면 효자죠.
뭐 그 전투기가 많이 고생했죠. 사람들은 그거를 뭐 비하하거나 네. 뭐 심지어 그거를 그래, 스크램블용이다. 심지어 그렇죠? 그거를 조종하신 분조차 예편하쳐서 이제 안 좋은 전투기를 하는데 스크램블용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? 아직도 그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다음에 유사시에 그 휴전선 영화에서 부분에서 네네. 보통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몇 개 영화가 있는데 네. 전투기가 직접 몸으로 가서 그냥 저기 미사일을 맞고 죽는 그런 그런 역할. 자폭용. 예, 아니 몸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몸으로 막는. 네네. 뭐 그런 역할이죠. 인해 전술용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한반도 종심이 짧으니까 북한 전투기가 먼저 떠서 내려올 때 바로 뜰 수 있는 전투기. 네. 여기서 뭐 옷 다 장구 다 챙겨 입고 막 준비해서 엔진 시동을 예. 그거에 가장 짧은 예. 빨리 떠서 이제 몸으로 막을 수 있는. 예. 예. F5 그 파일럿 2배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스크램블이 걸리면 뛰어가서 그 시동을 걸고 올라가면서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게 이 F5라고 뭐 합니다.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스크램블 그 기동력은 엄청 빠르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현직의 장관님도 공군 출신이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분도 이제 본인도 잘 아시지만 F5 조종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다 운영을 하겠다. 끌고 가겠다. 그 사이에 KF-X가 완전히 양산 배치가 아주 편안하게 아주 부대에서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2030년대 후반이다. 중반이다.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. KF-X 전투기가 나오면서 제작 과정이나 운영 과정,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. 그거를 이제 담보를 해주는 게 현재는 이제 F5고 그거 바톤을 이제 이어받는 게 이제 우리 KF-16V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 KF-16V가 그 성공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공군 전력에 그 아주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.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